자, 2020년 6월 18일 중수돌이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NF, 그 다음에 드림 CIS, 그리고 파맵신, 그리고 메디톡스 총 4종목 분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LNF 먼저 보겠습니다. LNF 이 전기차 예전 2차 전지 그 배터리 관련주인가요? 와,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도 바닥을 찍긴 찍었네. 자, 이게 LNF 월봉이에요. 이것도 뭐 외국인 기관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힌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어요. 바닥권에 왔어요. 오기는. 대신 아직 이 하락에 대한 추세는 돌리지 못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끼가 있어요. 기존에도 1,500원에서 시작을 해서 한 차례 작은 상승이 나오고 눌렀다가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죠? 큰 상승이 나왔다가 눌러주고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해주고 바닥까지 눌러놨어요. 그 바닥이 기존에 상승이 나오고 눌렸던 요 정도 자리까지 나온 거고, 그죠? 요 정도 자리까지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눌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큰 상승, 큰 시세를 한 번 더 내고 지금 자리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예요. 올라오는 자리다. 그러면 이 자리의 바닥이 여기 어디? 상승을 해줬다가 눌렀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림으로 한번 이 모양을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모양에다 차이점은 있지만 요 자리에 대한 자리가 요 자리로 그냥 살짝 보는 거고, 그리고 이구나, 요거 빼고요. 요 자리가 요 자리로 보는 거고, 요 자리가 요 자리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온 자리를 요 자리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이 한번 나왔고,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고 뭐 해야 된다? 요런 횡보하는 자리가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요런 어느 정도의 횡보가 끝나면 다시 한 번에 대한 상승이 남아있다. 왜? 큰 봉이 하나, 두 개. 그럼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3바닥, 3천장, 뭐 개인 외국인 기관, 그리고 매수, 매도, 뭐라 그럴까요? 매수 매도는 조금 애매하고, 상승, 하락, 횡보, 뭐 조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3자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봉이 하나, 두 개니까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죠? 3자를 되게 좋아해. 3자. 3자. 여기도 3자. 그죠? 이런 식으로 3자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기준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기존의 고점, 최초 상승했던 자리가 요 자리. 그러면 5년, 거의 4년 6개월을 상승한 거고, 그리고 횡보 하락했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인 거고, 횡보까지 했던 자리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진 5년 상승했고 한 6년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승 나온 게 3년 나왔어요. 3년. 그죠? 그럼 상승해서 다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세를 만들려고 한다면 요 정도 되겠죠. 2021년. 그래야 3년 뭐가 맞는다? 어느 정도 갭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갭이. 여기.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길었으니까 여기도 조금 더 길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요 기술적 반등을 나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3만원에서 한 33,000원에서 34,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려다 놓을 수도 있는 그림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주봉으로 보면 지금 큰 상승을 만들어주고 장기 하락을 해준 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장기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그죠? 지지를 해주고 그 위에 있는 고점, 이평 따먹기라고 하죠. 그 이평을 맞고 밀리는 자리예요. 밀리는 자리지만 밑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평선을 밑에다 깔았으니까 요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이제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름대가 얇은 구간이 여기 한 자리, 근데 여기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를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횡보하다가 여기를 뚫고 가는 게 빠르다라는 거지. 그죠? 여기를 뚫고 간다. 그러면 올 9월달 정도 되겠죠. 어느 정도 큰 상승을 올려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게. 일봉으로 다시 내려서 보면, 자, 큰 상승 해주고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르게 올려놓고 빠르게 밀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뭔가 정리된 게 지금 전혀 없어요. 그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평선이 꺾여서 올라오면 이제 장기 이평선이 꺾여서 뭐한다? 위에서 누르는 자리라는 거. 그러면 얘는 많이 올라가야 당장은 28,000원이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올라가더라도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다.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밖에 현재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는 안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제 고점을 높여 가보려고 모양을 잡고 있는 중인데 일단 여기에 대한 고점은 실패한 거예요. 얘가 완전히 추세를 바꾸려면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요 자리를 살짝 올려놓고 고점을 확실히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짝 넘기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예 밑으로 쳐 박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갖추고 횡보하다가 한 번은 더 올리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항상 말씀드릴 때 올라올 때 고점이 낮아지면 걱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눌러놓고 하락 A, B, C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여기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요 자리를 한번 뚫고 이제 요 윗자리를 한번 확인하려고 가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한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어찌됐든 다 역배열이에요. 차트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 돼요. 말 그대로 하락이 끝났으니까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횡보하는 과정 중에 요렇게 횡보뿐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의 횡보가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한번 슈팅은 나온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계단식으로 그냥 밀고 내려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얘는 요런 추세를 가다가 하락 추세가
요런 추세를 가다가 추세가 요렇게 바뀐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위에서 기울기가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 세기가 뭐한다? 좀 더 얌전해졌다. 그러면 이제 얌전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뚫고 올라왔고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옆에서 이제 버텨만 준 다음에 일단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추세를 다시 한 차례 이렇게 변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으로 변경을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올라가면 34,000원 부근이라고 린님 어서오세요.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이에요. 어차피 34,000원대가 기존에 상승을 했던 여기 박스권 자리, 그죠? 박스권 자리고, 그리고 상승을 해주고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눌러주고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요 자리가 겹치는 자리라는 거. 그죠? 그러면 얘는 많이 올라가면 33,000원에서 34,000원 정말 오버슈팅 나오면 35,000원까지는 35,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얘가 요렇게는 날아갈 확률은 없다. 말 그대로 빠진 것만큼 요렇게 스무스하면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올라갈 때도 횡보해주다가 요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그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렇게 가진 않아요. 말 그대로 요렇게 내려왔는데 요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죠? 요렇게 내려왔는데 요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내려왔는데 요렇게 올라온다. 그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급하게 빠졌으니까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얘는 스무스하게 빠졌으니까 올라올 때도 보면 스무스하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예요. 뭐 어찌됐든 저점은 한번 만들었다라는 거. 이게 가바닥이 될 확률이 있어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엔 한번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디 요 정도 자리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18,400원. 그 정도 자리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다시 한 차례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는 거. 굳이 여기까지 찍을 필요 없고. 이해되시죠? 얘는 당장으로는 이렇게 큰 박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될 자리예요. 거기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최근의 고점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니까 거기에 중간의 중간값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 차례 이 자리를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뚫고 또 올라오면 거기에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한 3만원 되겠네요. 3만원이 1차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 2차 그 다음이 3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밖에는 볼 자리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큰 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당장은 못 간다. 요런 큰 시세를 냈던 게 요런 그림이죠. 요런 그림. 그죠?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얼핏 비슷하죠. 뭐 얘는 거진 쌍봉 찍고 고점만 살짝 올려놓고 죽은 자리, 그죠? 죽은 자리. 급하게 빠졌으니까 급하게 올라와야 정상인 건데 급하게 못 올라오면 뭐 한다? 한번 누른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자리 잡는 모양이에요. 얘는 다시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하락해주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한번 올라왔다가 이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LNF라는 종목도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쳤으니까 한 번 더 밑으로 밀어주고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놨다가 그리고 누르는 이런 그림. 지금의 모양을 보면 이제 이 장기평선 매한가지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평선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림. 찍어 누르면 바로 못 간다. 한번 눌렀다가 다시 어느 정도 자리 잡아 놓고 이렇게 잡아 올려 놓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얘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은 차라리 LNF라는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낫다라는 거죠. 이제 왜 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테마는 다르지만요. 그쵸? 얘는 아직도 진행 중인 그림이에요. 얘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나서 탈탈 털어먹을 거 털어먹어서 더 이상 이 안정감이 다르죠. 얘하고 그죠? 얘는 좀 밑으로 좀 더 쏠 것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어디 밑으로 조금 더 이렇게 쏠 것 같은 느낌인 거고, 인터플렉스는 쏠 거 다 쌓아갖고 이제는 그냥 얘도 아직 박스예요. 요런 큰 박스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 중간값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딱 중간값 맞고 빠졌죠. 고점하고에 대비해갖고, 그죠? 그리고 이 위에 자리는 또 어디야?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여기 고점이에요. 아이고 밑에서 그릴까요?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딱 그 자리에요. 그죠? 요런 그림이에요. 이제 이 박스를 어느 순간 뚫어 놓냐에 따라서 뭐 요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볼 수 있겠죠. 4만원대까지 얘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드림 CIS.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5월 달에 상장을 해서 뭐 상장할 때도 이슈가 좀 있었겠죠. 당연히 상장하면서 이 회사가 좋네 어쩌네 저쩌네 말 나와갖고 첫날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빵 터져서 올라왔고, 그리고 주가를 갭 띄워놓고 한번 상승해놓고 윗골이 단 다음에 그 뒤로 뭐 했다? 주구장창 밀었어요. 주구장창 밀었고 위아래 양봉 나왔던 자리가 그나마 요 자리 하나 요 자리 하나, 그죠? 몸통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밀렸죠. 쭉쭉쭉쭉 밀리면서 밑에 있는 자리에서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슈팅이 한번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추세를 어느 정도 이제 돌려놓은 거죠. 돌렸는데 여기서 뭐 이 종목이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진 못해요. 왜? 그런 각도가 안 나와.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당장 이렇게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려놓고 여기 한 28,000원 부근, 27,000원에서 28,000원 부근을 만지고 요런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눌러서 이 윗자리 위에서 혹은 여기 윗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얘가 뭐 요런 미친 짓은 할 확률은 없겠죠. 아무리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요런 그림인데 어찌 됐든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동호가에서 풀렸어요. 분명히 2시 정도부터 상한가를 가도 전혀 무방한 종목이었는데 여기죠. 여기 26,000원을 넘어서면서 26,700원이 상한가인데 요 자리에서 그냥 올려쳐도 상관이 없는 그림이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왜냐면 얘가 상승을 해줬다가 눌렸어요. 그리고 횡보를 해주다가 슈팅이 나오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강한 양봉으로 슈팅을 뚫질 않았기 때문에 눌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를 돌파를 했으면 여기 하락했던 만큼
요 자리에 상승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한 27,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건 뭐 26,000원 넘기면 무조건 100% 상한가다라고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장담을 했었거든요. 오늘 장중에. 근데 장난을 치더라고요. 장난을 치더라고요. 눌렀다가 고점 낮춰놓고 이게 항상 그거죠. 올라올 때 누를 때 걱정하지 말고 올라올 때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면 걱정해라.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24,150원까지 한번 밀어놓고 그리고 3시 넘어서 그냥 미친듯이 밀어 올리니까 전 그래서 상한가에서 거진 팔고 소량 남겨놨거든요. 왜냐면 2시에 들어가도 될 자리를 굳이 이지랄 하면서 물량을 모으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지랄 하면서 3시 넘어갔고 특히 3시 10분 넘어가지고 상한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상한가에서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왜? 잘 박혀 있다 하더라도 시간에 풀릴 확률이 있고 혹은 다음날 재수 없으면 갭이 안 뜨는 확률이 있어요. 안 뜨는 확률이 있고 3시 10분 넘어서 들어가는 상한가는 갭이 그렇게 많이 안 떠요. 많이 떠야 10%. 많이 떠야 10% 아니면 3에서 7% 사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아예 안 뜨든가. 아예 안 떠버렸는데 밑에 음봉이 아니라 시초가 오늘의 종가랑 똑같이 시작하면 바로 이제 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뭐 개인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뭐 어찌됐든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결국엔 26,000원대에서 마무리를 했다. 그럼 이 자리가 요 자리가 되는 거고 이 고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아니라 밑에서 나왔으니까 한 번은 더 눌릴 수 있다. 그 자리가 1차적인 건 25,600원이고 2차적인 거는 지금의 자리로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25,100원 정도. 25,000원이죠. 많이 밀리면 또 24,150원이 기존에 오늘 찍었던 저점인데 굳이 여기가 아니라 많이 밀려야 24,500원인 거예요. 얘는 이 이상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아져요. 올라오더라도 오늘의 고점 자리를 못 넘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내일 밀리더라도 25,500원에서 25,000원 사이 25,000원 사이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한번 치고 올리면서 오늘의 고점은 한번 넘긴다. 그러면 고점 넘기고 나서 그럼 이제 27,500원이냐 28,000원 혹은 28,500원이냐의 관점인 거예요. 얘는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을 봐야죠. 더 눌릴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쏠 거냐. 그죠? 얘도 그냥 기존에 나왔던 자리가 윗꼬리 자리가 요 자리예요. 28,500원. 그리고 기존의 고점이 26,800원 오늘의 거의 상한가 자리. 그리고 몸통이 나온 자리가 27,000원이에요. 그럼 한 번은 오늘의 고점을 넘기는 그림은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 대신 25,000원 부근에서는 지지해주는 확률이 나올수록 좋다. 25,500원에서 25,000원 지지를 하면 27,500원에서 28,500원 부근 혹은 오버슈팅 나와서 29,000원 부근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굳이 25,000원 밑으로 밀어서 24,5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올라올 때 27,000원에서 27,500원 부근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밀린 자리니까 올라갈 때 힘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 매물이 더 생기는 거고 그런 모양새예요. 얘는 일단 여기는 한번 찍고 죽어야 되겠죠. 그래도 27,000원은 그렇다면 내일 살짝 밀리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반등을 해주고 다시 내려오다가 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든 하고 윗꼬리 그냥 달고 막 밀리든 뭐 그건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 차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어찌됐든
고점 대비 하락을 했으니까 고점하고 이 저점 대비해서 50%가 요 정도거든요. 그죠? 50%요 정도에 그럼 오늘 거진 30%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 기술적 반등이 30에서 50%가 나와요.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올 수 있는 최대치가 30에서 50%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30% 정도 찍었는데 여기서 그냥 죽을 거냐? 만약에 죽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럼 죽는다라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면 한번 요 정도 자리까지는 확인해 볼 재량은 있다라는 거죠. 27,700원, 800원, 그죠? 요 정도 자리는 한번 확인하고 죽을 확률이 있다. 혹여나 재수 좋으면 한 번 더 올라탈 수도 있겠죠. 많이 가야 3만원 부근까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각도 높여가면서 요지랄은 못해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거라기보다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왔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 관점은 지금, 그죠? 뭐 최근 들어 거래량도 좀 들어왔으니까 내일이든 모레 한 번 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파맵신. 자, 파맵신이란 종목이고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이슈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좀 해줬죠. 그죠? 이렇게 상승해주고 그 상승을 고스란히 일단 반납을 해주고 현재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자리가 없어요. 요 자리 말고는. 여기서부터 내가 매집해요, 혹은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건드려봐요 라고 하는 그림인 거고, 내려왔다가 쭉 올려다 놓고 이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고 한 번은 더 칠 거다. 아, 파나진을 눌렀네. 왜 내가 엉뚱한 걸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그림이 좀 다르더라. 파맵신이 아닌가요? 팝맵신이네요. 팝맵신. 얘 무상증자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어쩐지 내가 들고 있는데 그림이 다른 거야. 미안합니다. 무상증자로 올려다 놨고요. 자, 일단 월봉을 보면 최근에 고점 잡았던 자리가 요 자리고, 기존에 상장했던 자리가 요 자리. 그러면 이 58,000원을 일단 뚫었죠. 뚫었다가 밀렸어요. 밀린 자리고, 그러면 이 봉에서 뭔가 저항을 받을 자리가 없거든요. 저항을 받을 자리는 그나마 요 자리 63,000원 혹은 64,000원 혹은 62,500원 정도예요. 61,000원. 그죠? 61,000원 맞나? 이거는 62,500원 정도. 여기가 여기 어디야? 61,000원에 걸릴 게 전혀 없는데 여기 61,800원. 그나마 저항을 받을 자리가 저런 자리인데 뜬금포로 61,000원에 이 고가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날 62,800원인가에 걸어놨었거든요. 단계적으로 팔다가 걸어놨는데 갑자기 슈팅이 팍 나오고 눌렸더라고요. 눌렸는데 어차피 얘가 지금 이번 달 22일인가 무슨 학회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알고 있어요. 기업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로 알테오젠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파맵시라는 종목도 왜 이렇게 길게 안 나오지? 잠깐만요. 이게 시작이구나. 얘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죠? 그럼 기존에 상장하고 흐름을 보면 여기 하나 이렇게 박스권이 있고, 바닥 박스권, 그 다음에 상승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었다가 요런 뭐야 이거,
요런 추세를 한번 만들었다가 이 추세가 깨지면서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큰 이 물량이 뭐랄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자리는 없어요. 그냥 위아래로 올려다 놓고 고점 만들고 하락하고 고점 만들고 눌렀다는 게 계단식으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한 거거든요. 눌렀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올 때 고점 만들고 눌렸다가 올라올 때 고점 만들고 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힘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거든요. 이 자리는 없고 그러면 일단 이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그 자리까지는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죠?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지금 확인하는 자리가 여기 눌리는 자리를 일단 확인하고 눌린 거예요. 눌렸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 그림만 나타나면 한 번은 더 친다라는 거지. 왜? 여기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크게 저항이나 물량이 빵빵빵 터진 자리가 없어요. 이 바닥까지는 크게 없는 자리거든요. 그나마 조금씩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 그러면 요 자리 하나 그어놓고 요 정도 자리 하나 그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윗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나고 일단 여기는 확인했으니까 이 다음에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 자리 64,500원 정도까지 뭐야 요 정도 자리거든요. 불편하니 그럼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최근에 거래가 빵 터진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럼 여기에 바닥을 잡고 여기에 중간값을 잡은 자리가 요 자리 48,800원.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중간값을 잡은 자리가 어디? 요 자리 51,600원 정도. 그죠? 일단 고점을 만들어주고 거래가 좀 들어왔지만 그 다음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만들면서 일단 저점을 살짝 깼어요. 저점을 살짝 깬 거는 좋지 않지만 오늘 저점을 높이면서 이 고점 이 자리를 일단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건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양봉으로 메꿔버렸었으면 요 자리를 양봉으로 메꿔버렸었으면 내일도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인데 약간 애매하게 끝났어요. 약간 애매하게 끝났지만 그래도 이 윗자리는 못 메꿨지만 어디? 이 밑에 어제의 고점 자리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메꿨다라는 거. 그죠? 어느 정도 메꿨다라는 거. 그럼 내일의 시가가 위냐 아래냐가 중요한 거고 내일 혹시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위에 54,500원 정도나 이제 여기 자리겠죠. 53,5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이 안에서 조금 행보를 하더라도 올라가면서 행보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상향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저점이 슬금슬금 높아지면서 고점도 슬금슬금 높아지면서 요런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얘는 말씀드린 대로 48,800원 정도만 깨지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한 번 더 치고 올린다. 어디? 최소 61,000원.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밀려서 이 바닥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얘는 올라올 때 61,000원이 고비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이에요. 일단 이평이 이제 정배열을 돼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여기서 슈팅이 버티다가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눌러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눌러줘야 이평이 위아래 뚫고 트위스트 꼬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고 캔들이 이 위에 있을 때 그때 한번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당장 날아갈 만한 종목은 아닌 거고 이제 만들어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눌러줄 확률이 있다는 거. 대신 한 번 더 올렸다가 누를 거냐, 그냥 눌렀다가 올릴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얘는 이제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대신 이제 나중에 눌릴 때는 요 정도 자리 혹은 요 정도 자리까지는 감안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요런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그때는 이제 신고가를 한번 갈 수도 있겠죠. 왜?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못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V자로 내려가는 모양을 그렸다가 내려올 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 정도의 중간값 정도에서 눌러주는 그림이 나오면 이런 V, 이게 W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요런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시간은 걸리겠죠, 당연히. 왜? 상장한 지도 이렇게 많이 안 됐으니까. 이제 1년 이제 1년 반 됐네. 1년 반. 이제 슬슬 투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올려다 놓고 한 번 더 치고 그럼 여기가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대겠죠. 한 번 더 치고 눌렀다가 횡보 좀 하고 다시 한번 뭐 올라오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얘는 상장하고 많이 안 빠졌어요. 상장하고 그래도 우상향의 모양을 좀 그려주는 시간을 좀 보내다가 주가를 눌러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을 한번 넘겼던 모양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있다. 대신 시간적 여유는 분명히 필요하다 라는 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갖고 정배열을 만들 만한 그런 호재가 엄청난 기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거면 굳이 이런 모양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모양을. 근데 어찌됐든 얘는 그래도 지금 뭐 최근 많이 올라왔으니 나중에 하락하고 나면 길게 좀 투자해봐도 나쁘지 않을 만한 종목이다. 왜? 얘는 하락한 만큼 횡보를 어느 정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횡보했으니까 한번 올렸다가 눌러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스윙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메디톡스 볼게요. 메디톡스. 식약처에서 승인 취소를 냈죠. 이제 국내에서 이 메디톡신이란 새 품목, 메디톡신 50, 메디톡신 150, 뭐에 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톡스 관련 종목이잖아요. 뭐 선전도 많이 했고 이름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다른 보톡스 관련된 뭐 대웅이나 그 다음에 휴젠 그런 회사랑은 전혀 차트가 달라요. 그죠? 회사에 악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메디톡신 200이 승인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들은 어느 정도 안심시켜 놓더니 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그죠? 이 허가 취소에 된 거를 다시 승인하려면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은 이 톡신에 대한 이 약품은 볼 수가 없다. 뭐 의약법 위반했고 듣도 보도 못한 원료를 썼네 어쩐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개인들 중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왔는데 얘는 기존부터 하락을 해주고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점을 못 높였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못 높이면 문제가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잡았다가 삼각수렴의 패턴을 잡았다가 어찌 보면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었다가 이 자리가 깨짐으로써 올라올 때 여기에 저항을 맞잖아요. 깨짐으로써 흐름이 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깨지더라도 이 자리 위로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게 이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시간이 필요할 뿐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요렇게 내려앉았어요. 그죠? 내려앉아서 그래도 하한가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나마 다행인 건데 여기서 이제 슬슬슬슬 밑으로 흘러내릴 거냐? 여기서 횡보하면서 다시 한 차례 여기까지는 올라와 줄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메디톡신이라는 이 제품이 승인 취소가 났고 주 상품이 메디톡신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 이 회사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회사다. TV에 나오는 회사고 비슷한 걸로 보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뭐 식약처에서 이 약품이 취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라정찬인가요?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이 회장 새끼가 횡령하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했죠. 근데 이 회사도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였고 장미가 선전을 했고 뭐 사무실에 가보니 항아리 몇 개 갖다 놨더라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상패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어느 정도 알려진 회사니까. 알려진 회사고 그래도 TV에 나오면서 뭔가 물품을 팔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뭔가 매출은 나온다라는 회사 거고 이 메디톡스도 보톡스 그 다음에 마스크팩도 할 거예요 아마도. 그쵸? 보톡스의 원료는 마무리가 뭐 나가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겠구나 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얘가 일단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월봉상에서 찾아보면 여기 65,700원 혹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 82,500원 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요 정도 자리 되겠죠. 여기 85,000원 5,000원 부분 여기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어요. 요렇게 잡고 보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반등을 한번 해줘야 된다. 이게 지켜줘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굳이 이 종목이 이 바닥까지 내려오고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간다면 상패 차트로 가는 거고, 사실 이렇게 보면 별로 오른 것 같진 않지만 이 짧은 봉 하나로도 갭 차이가 엄청 난다라는 거. 요렇게만 하나가 20%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20%. 요거 하나씩 20%.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간다면 40%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양으로는 일단 오늘 하한가가 안 갔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최근 들어 이거 이제 다 지울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 85,000원에서 6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즉 최근에 물린 사람이 아닌 이상 요런 자리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도 버텨야 될 수도 있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양봉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에요. 106,700원, 107,000원 정도. 그죠? 107,000원 정도고, 여기에 몸통 만들었던 자리가 11만원. 시가가 11만 200원이거든. 11만원이에요. 결론 11만원. 그리고 혹여나 이 음봉에 몸통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죠. 11만 4천원 맞나? 종가가 11만 5,600원이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11만 5천원대 요 자리 하나. 오늘 얼마까지 찍었다 내려왔어요? 11만 4,800원이네요 그쵸? 11만 5천원대 하나, 요 자리 하나 잡고 혹여나 더 밀리면 요 자리 10만 6천원 자리. 그쵸? 요 자리를 깨지 않는 한은 조금 더 버텨보셔도 돼요. 이 자리를 깬다면
일단 그러면 10만원은 무조건 깨고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손절이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에서는 물타기를 병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는 실패를 했지만 갭으로 밀어버리면서 요 봉에 대한 자리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먼저 들어왔던 요 자리에 대한 이 매수세는 아직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가의 몸통 있는 자리, 105,000원 정도인데 살짝 더 밀렸지만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 준 거니까, 이제는 여기가 하나의 최종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온다. 어디까지? 15만원 정도까지. 한 15만원 정도 오버슈팅 나오면 15만 3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나온다. 여기서 15만 5천원 정도까지 봅시다. 여기 아니면 요 자리까지 한번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한번 결정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손절이라는 건 하락할 때 하시는 게 아니고 올라올 때 하는 겁니다. 올라올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털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것도 안 된다. 아니면 지금의 자리가 약손실 자리냐, 그러면 당연히 약재가 있는 회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면 올라왔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요 자리를 받고 내려앉을 때 다시 한번 혹시나 이제 올라왔다가 혹여나 눌릴 때 이 12만원대 12만 5천원 정도까지 12만 5천원 부근 정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12만 5천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그래도 혹여나 뭐 요런 그림 나타났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나타나 준다면 한 번은 친다. 어디까지? 못해도 18만 3천원에서 20만원은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이대로는 안 죽어요. 만약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회사의 악재가 확실히 맞고 메디톡신이 허가 취소가 나서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생산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나락의 길로 가는구나 라는 그림이었다면 물량이 굳이 이것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 이상은 나와야지. 최소 이 이상은 나와야 돼요. 결국엔 최근에 들어왔던 이 물량이 여기서 다 못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내일 혹여나 갭 떨어지면 나중엔 한번 빵 하고 터질 수는 있겠죠. 그럼 그건 정말 끝났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오늘도 뭐 개인이 좀 샀네요. 금융투자 조금 사주고, 그래도 기타 법인이 받아준다라는 개념이면 회사에 뭔가 얘는 그래도 확신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올 때가 차라리 더 많이 터졌고, 이날 언제야? 요날 하한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안 터지는 거고, 요날 거래량이 들어왔던 물량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날도. 없어요. 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 분봉은 이제 슬금슬금 흘러내리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림이죠. 올라왔다 눌렸다 올라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한 번은 쳤다가 눌릴 확률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릴 확률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 번은 올려타야 빠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한 이슈가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이건 정말 악재거든요. 그게 뜬금없이 식약처에서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더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요게 이렇게 쉽게 튀어오를 확률은 없거든요. 이 내추럴이라는 것도 예전에 옛날에 홈쇼핑에서 대박났던 그 종목이 그 재료 약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강식품이 막 대박치고 가다가 뜬금없이 뭐 식약처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점한 가를 뚝뚝뚝뚝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 어디 여기죠 여기 요런 그림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점한 가를 뚜루루루 두드러 맞고 결국에는 이게 뭐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반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엔 이 이제 이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뭐 뿌리 같은 거 이제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제 뭐 회사가 망가진 그림인데 망가지면서 이제 주구장창 이제 흘러내렸거든. 한번 주구장창 흘러내리다가 한 번 쳐 올려놓고 다시 누르고 이게 아무리 좋지 않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면 한 번은 튀어 오른다라는 거. 어디까지? 기존의 고점의 반 정도는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고점의 반 정도. 바닥하고 고점하고 중간값 정도. 그쵸?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죠. 너무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부탁되고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급하게 빠진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주식판 시장에서 악재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요런 그림이 나와서 엄청난 상승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차례 20만원대 부근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그래도 뻘로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여기서 물린 사람들 때문에 이 주포가 털고 나가려고 여기서 거래량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 일으켜놓고 상패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그러면 지금 그림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꼭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일이라도 빨리 어차피 볼린저 밴드가 내일 이렇게 벌어질 거니까 개파락만 떨어져서 시가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일단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쵸? 그러면 크게 하락할 만한 그림은 안 나온다라는 거. 대신 매한가지로 이 위에 있으면 급등 차트가 되듯이 이거는 급락 차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개파락이 떨어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죠? 개파락이 떨어지면 안 되는 종목이고 오늘 어느 정도 그래도 거래량을 빵 터트려 놨으니까 이 자리 혹은 106,000원, 105,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신규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 어찌 됐든 이 회사의 악재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남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유동성 좋아하시거나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락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내일이든 모레든 자리를 잡으면 한번 슈팅은 나올 거다라는 거. 그게 한 15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이 기술적 반등을 먹고 나올 수는 있는 그림은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도 웬만한 내가 실력자가 아닌 이상은 접근하지 마셔라. 그래도 13만 8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13만 4천원에서 8천원까지. 못해도 그 이상은 15만원인 거고, 아까 말했죠. 오버슈팅 나오면 15만원.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12만 5천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20만원 때 부근은 한 번은 확인을 할 것이다. 그 뒤에 위냐 아래냐 다시 결정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깨지면 어디 85,000원 그 다음에 65,000원까지는 생각하셔야 된다. 거기서는 자리를 잡을 거다. 그렇게 완광이 망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름이 있는 회사니까. 투자자들을 한번 볼까요? 언제야 이때가 18년 7월 계속 밑으로 내려볼까요? 누가 아직까지 들고 있는지.
그래도 개인이 많네요. 다 털고 나갔네. 그래도 아직 기타법인하고 금융투자가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들 물량도 어느 정도 털어야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기술적 반등 나온다. 그래도 많이 나와서 한 28만원까지 나왔으면 좋겠네.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예요. 28만원 혹은 35만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건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말씀드린 대로 10만 5천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혹여나 6만 5천원까지 내려가더라도 대신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 박스 치고 횡보를 해준다면 한 1년 반, 1년 지나고 다시 재신청할 때는 이 30만원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5만원대를 한 번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35만원, 40만원대는 한 번은 그때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봐요. 왜? 이 회사가 그렇게 쉽게 죽을 만한 회사일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분명히 식약처에서 얘도 2번의 기회를 줬을 건데 이렇게 상황이 된 거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얘네들도 저거를 만들어 놓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굳이 이걸 떠나서라도 어차피 차트는 죽어가는 차트였어요.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차트. 왜? 여기서 올라오는 각도하고 보세요. 여기서 올라와줬던 각도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잡아놓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각도가 또 달라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상승을 꾸준하게 해주는 그림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각도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여기 지켜주고 올라오다가 고점 만드는데 여기 헤드앤숄더죠. 어깨뽕 2개 만들어 놓고 이제 밀리면서 이 각도가 깨지니까 그냥 내려 꽂는다라는 거죠. 내려 꽂는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이제야 올라오면서 다시 올라왔던 자리를 급하게 빼버리니까 이제 꺾어서 내려 꽂는 자리거든요. 꽂는 자리예요. 얘도 꽂는 자리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횡보할 확률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드물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느슨해지는 각도가 나오고, 이렇게 보면 엄청 급하잖아요. 느슨해지는 각도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사실 이제 이 약재만 없었다 하더라도요,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의 횡보를 해주다가 이 이평선을 밑에를 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가 맞고 못 만나면 한 번 더 밀어주고 다시 이게 이평 이렇게 꺾이면서 이 장기평선, 여기는 이격도가 크니까 이 이격도가 이렇게 내려올 때 얘네들은 이제 옆으로 꺾고 가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거 뭐야, 이슈가 회사에 없다면, 얘는 지금 원래 그런 자리였어요. 원래가 그런 자리였고,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큰 악재라면 오늘 시가가 얼마에 시작했냐? 19% 그리고 23% 하한가였다면 하한가가 10만 5천원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리잖아요. 10만 5천원 지지해야 되는 자리 꼭, 그쵸? 거기가 하한가 자리였어요. 근데 굳이 안 갔다라는 거. 얘가 그냥 밀고 악재가 터질 대로 터지고 물량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였다면 그냥 10만 5천원으로 찍고 내일 그냥 개파락 떨어지면서 한 번 더 해갖고 6만 5천원 8만 5천원까지 밀어버려도 되는 그림인 거를, 굳이 이 한 단계 10만 5천원 위에 있는 한 단계 있는 11만 5천원에 있는 지지라인 부근에서 지켜를 주면서 위아래 캔들 도찌를 만들었다라는, 그래도 양봉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음봉이긴 하지만 내일 시가가 밑에냐 위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먼저 반등을 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고 나면서 요런 그림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양봉 하나 뭐 이렇게 뽑아주고, 그리고 다시 눌리는 뭐 이제 요런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요런 그냥 요런 그림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다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요런 그림이 나타날 거냐 관점이에요. 그죠? 아무튼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이 쓰리실 수밖에 없는 자리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소주 한 잔씩 털고 잘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아무튼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혼자 거래하기 힘드신 분들 좀 뭐 편하다라기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배우고 싶고, 나중에 혼자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좀 그래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리딩비는 저는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남들 어떤 전문가, 어떤 회사를 낀 전문가보다 뭐 엄청 잘한다 라고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은 합니다. 아무리 리딩비가 싸다고 하더라 해서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욕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수고들 하셨어요.